툴파라는 걸 알고 있나요? 비슷한 건 잔뜩 있습니다만 제일 유명한 건 툴파라고 생각합니다. 티벳 밀교 고승이 습득한 일종의 강령술인데 그건 다른 강령술처럼 옛날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을 강령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무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공적인 정령을 탄생시키는 상당히 고도의 주술로 만들어낸 존재는 주인인 술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서거나 앉거나 걷거나 주인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랑 노는 이미지너리 프렌드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등지에서 검색하면 툴파 만드는 법을 상당히 자세히 서술한 웹페이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지요.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툴파를 만들어서 그것이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블로그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툴파라는 건 성질상 우리가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이 많고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툴파랑 서로 생일을 축하하거나 말다툼을 한 에피소드 같은 걸 읽으면 한간에 떠도는 괴담이나 도시전설보다도 신빙성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정말로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툴파 술법을 안다고 해도 그걸 실행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는 건 남들한테 들으니까 재밌는 거니까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건 제가 세미나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심야 세미나 멤버랑 대학 근처의 역으로 가는 도중 그 친구가 잠깐만 하고 불러세웠습니다. 모두가 역 계단에 내려가는 가운데 그하고 저만 멈춰섰습니다. 상담할 게 있어. 그렇게 말하기에 역에서 조금 걸으면 나오는 심야 영업 카페로 갔습니다. 막차가 올 시간이 다가오기에 평소에는 학생으로 넘치는 가게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스석에 앉자마자 그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너가 오컬트 같은 거 잘 안다고 들어서 계속 상담하고 싶었어. 너 혹시 툴파라는 거 알고 있어? 나 알고 있는데 그건 왜? 오컬트를 좋아하는 저에게 세미나 동료는 자주 심령 상담을 해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오컬트 중에서도 마이너한 부류에 속하는 주술을 꺼내올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 말야, 이 반년간 툴파랑 같이 지내고 있어. 드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현대 일본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툴파 작성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다수 있기에 이야기하는 걸 보아서 그럴 거라고 짐작하곤 있었습니다만 설마 얼굴을 맞대고 직접 들으니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처럼 오컬트 광중에는 영감이 있다고 자칭하는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순 엉터리인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난 친구도 적고 애인도 없어. 집에 돌아가도 인터넷에서 채팅할 상대도 없으니까 매일 고독해서 괴로웠지. 그런 고독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그는 인터넷에서 툴파에 관한 글을 찾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가 일단 실행한 건 당시 그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미소녀 캐릭을 사진을 뽑아서 A3 사이즈 정도로 확대해서 인쇄한 뒤 매일 밤 자기 전에 벽에 붙인 캐릭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이 상대가 맞장구 치는 내용도 다 예상하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롤플레잉을 혼자서 하는 셈입니다. 그런 롤플레잉을 계속하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늘 그렇듯이 벽에 있는 그림한테 말을 거니 이쪽이야 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 거기에는 자기 책상이 있고 의자 위에 세일러복을 입은 소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있더랍니다.
그 옷은 아까까지 말을 걸던 캐릭터가 입고 있던 옷이랑 똑같았고 질감만이 3차원 인간과 같았습니다. 환각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더랍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에게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자의 이름이었으나 벽에 붙은 캐릭터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툴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매일 그는 툴파랑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머리맡에 앉은 툴파가 그에게 웃으면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이야기만 듣고 보면 제가 다 부러워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늘 혼자서 밥을 먹는 학식에서도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이 자기 전 머리맡에서 잘 자라고 말하면서 잠이 드는 그가 원하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대학에서 돌아온 그가 방에 들어오니 늘 그렇듯이 그녀가 침대에 앉아서 만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미 친구가 만들어낸 툴파는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간단한 요구 등을 주인인 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독했던 그에게 툴파의 존재는 너무나 컸고 외로운 방은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툴파 옆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으니 거실에서 저녁 준비가 되었다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건 대답을 하고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나간 발이 또 그의 방바닥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쪽 발이 그의 방 밖에서 안으로 나갔을 방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해서 발길을 돌려 다시 방을 나가 거실로 향하니 거실 식탁은 젓가락 하나도 놓여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하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아까 먹었잖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방으로 돌아오니 툴파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서 만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계로 그가 보낸 하루의 감각이 때때로 건너뛰는 체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닫고 보니 대학 강의실에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이 자기 방으로 시각은 이미 저녁이 되어 있는 둥 그저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친구가 겁에 질리기 시작할 무렵에 급기야 아침에 일어나서 대학에 가려고 가방을 든 다음 순간 그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싶어서 시계를 보니 시각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떨면서 고개를 드니 침대에 앉아 만화를 읽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툴파가 손에 들고 읽고 있는 만화, 이런 책은 자기 책장에 없었는데 그 책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났다니, 오늘 같이 책방에서 샀잖아. 전부터 읽고 싶었거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읽는 그것은 소녀 만화였습니다. 친구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소녀 만화라는 장르를 전혀 접해보지 않았고 산 적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가 자기 지갑을 살펴보니 안에서 오늘 날짜로 서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소녀 만화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고 분명히 그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너 오늘 뭐 했어? 뭐라니, 늘 다니는 대학에 같이 가서 끝난 뒤에 마음에 드는 책방에 서서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어서 샀지. 그런 기억은 그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뭘 하고 다닌 거야? 긴 침묵 후에 그의 툴파는 깊이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치만 너만 치사하잖아. 나도 여러 곳에 가보고 싶은데 넌 친구도 적으니까 어디로도 가지도 않고. 뭐 그래도 고마워. 네 덕분에 여러 곳에 가볼 수 있었으니까. 그걸 들은 친구는 황급히 자기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본 적도 없는 수족관이나 미술관 티켓이나 크레이프나 팬케이크 등 그가 자신이 가지 않은 곳이나 먹지 않은 것들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가 겨우 말을 쥐어짜내니 아무것도. 그저 나는 너랑 같이 있을 뿐. 이제부터 계속.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는 떨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최근 계속 기억이 없어. 제발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 있을까? 그의 표정을 보고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런 그의 표정이 전조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안, 돌아갈게. 그럼 안녕. 그렇게만 말하고 그는 저벅저벅 카페에서 나가고 말아 나중에는 저만이 가게 안에 남고 말았습니다. 점원이 잔 3개를 테이블에 두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 친구하고는 2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합니다. 툴파를 만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고 티벳 밀교 고승처럼 강한 정신력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상담해온 툴파를 없애는 방법 말입니다만 툴파를 티벳 고승이 없앴다는 기록은 봤어도 없애는 방법이 자세히 적힌 문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툴파를 좋아해서 여러 개체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런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한 번 만들면 죽을 때까지 함께 라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서 시도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건 남들한테 들으니까 재밌는 거니까요.